자, 최근은 이 물권 변동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부동산 물권 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 얘기는 사람이 부동산에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 하나는 동산 물권 변동. 사람이 동산에 권리가 발생, 소멸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어디가 나온다?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오겠지. 동산 물권 나올 리가 없죠. 동산 중개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부동산 물권 변동 얘기가 뭐냐? 이게 등기법 얘기예요. 100% 등기법이 겹쳐요.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해서 우리 민법에는 규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86조라는 법조문이 있어. 하나는 187조라는 법조문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 얘기야.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등기를 얘기하는 건데 딱 두 조문이에요. 두 조문에 186조에 쓰라는 거 아니에요. 186조에 사람이 법률행위를 통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반드시 등기라는 형식을 가져다. 우리 형식주의를 택한 나라다. 아무리 너희들이 매매해서 잔금 치렀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오면 소유권 변동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돈 빌려주고 저당 설정해주기를 합의했더라도 등기소 와서 저당권 등기가 나지 않으면 저당은 성립하지 않아요. 부동산 물권 변동 뭐 하여야? 등기하여야. 그런데 187조에 하지만 상속받은 부동산, 이거 등기법 자세해요. 판결받은 부동산, 경매받은 부동산, 그 다음에 공영징수, 국가에서 수용한 부동산, 수용한 거, 기타 법률에 규정 쓸 때는 이때는 등기하잖아도 물건을 취득한다. 등기 안 해도 좋다. 단 상속받은 거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묘지에 있는 부동산 자식인데 앞으로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되는 거다. 응? 그렇지만 단 처분하려면 팔아먹으려면 처분할 때 뭐 하라?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라. 그러면 이 187조는요. 등기가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요건은 아니지만 처분 요건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첫 문제 내볼까요? 우리 민법은 모든 물권 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 모든 경우에 등기하여야. 맞아, 틀려요? 틀렸어요. 모든이 아니야. 뭐 했을 때만? 법률행위 했을 때만. 각종 계약, 매매건, 교환이건, 칭형이건 각종 법률 했을 때는 반드시 등기를 갖춰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법률 규정했을 때는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지. 모든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로지 법률 했을 때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재 보면 여기 여러분들 등기법을 먼저 배우고 와야 돼요. 민법에서는 판례마로 얘기하는데 뭐 공신력, 공시원칙 이런 거 설명드릴 틈이 없어요. 부동산 그럼 우리 민법은 제가 이거 첫째 시간에 한 얘기, 이게 저기 기초강의 다 하는 얘기예요. 물건은 뭐 하여야? 공시해야 돼. 공개 전시하라. 어떤 사람이 어느 부동산에, 어느 물건에 어떤 걸 있는지를 남이 알아볼 수 있고 공시해야 돼. 공시하지 않으면 그 권리도 인정할 수 없는데 공시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민법은요. 공시 방법. 이 물건 중에 부동산 공시 방법은 뭐 등기. 동산 공시 방법은 점유. 또 하나 공시 방법은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명인 방법. 이 세 가지를 갖춰야지만이 그 득실 변경 인정하겠다. 그래서 공시 방법 세 가지죠. 등기, 점유, 명인 방법. 그런데 이런 서론 파트 얘기하려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고 이 등기 문제가 꼭 두 문제 이상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별별 쳐놓을 때 어디냐면 의외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교재 236조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187조 등기 안 해야 되는 경우 거기 187 적용 범위 있죠. 별별 3개 치세요. 거의 뭐 한 문제 이 문제야.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야. 한 문제 결정. 그런데 자 상속받은 부동산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그런데 그 상속한 유상이 뭐냐? 유증받은 부동산. 자 보세요.
아니 우리 옆집 사는 할아버지가 홀로 사시던 분인데 결혼도 안 하셔서 평생 근데 돈을 많이 모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장 썼어요. 유언장. 나 죽고달라 내 전 재산은 옆집 사는 싸가지 있는 사람 홍남기에게 이 모든 것을 남긴다. 근데 상속인이 아니야. 유증받았어. 뭐 하자라도. 그 할아버지 돌아가신 순간 내 앞으로 등기 안 해도 내 속은 되는 거야. 유증받은 거. 같은 의미야. 그런데 주의할 것은 사인증여라는 게 사인증여. 이거는 아니야. 이 사인증여는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하면 소유가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인증여는 이거 하나 조심하셔야 돼. 유언, 유증은 단독행위야. 일방적으로 살펴보시면 사인증여는 계약의 계약. 이거는 반드시 등기 안 하면 소유가치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사인증여 계약이 별로 없는데 유럽엔 참 많아요. 자, 이런 거예요. 내가 굉장히 넓은 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격으로 얘기하면 몇십억 나는 가격인데 노인분이야. 자식도 없어. 근데 나는 이 집에 살면서 오랫동안 좋은 생활을 좀 하고 싶어. 좋은 생활을. 그래서 어떻게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내가 재산이 지금 이게 30억 이상 나는 재산이 있는데 이렇게 합시다. 나 죽으면 이 모든 이 부동산 재산은 당신한테 주기로 하고 계약 씁시다. 그리고 나 죽을 때까지 매달 생활비 한 달에 300씩 달라. 언제 죽을지 몰라도. 그러면 죽은 다음에 미리 직선해 놓는 거야. 사인증여 계약서 돈 다 찍어놨어. 나 죽으면 소용 가져가라. 서로 좋지 않냐. 그래서 이제 300씩 받아 쓰다가 죽으면 그 사인증여 변사로 등기 내야 돼. 이건 계약이야, 계약. 이건 등기 안 하면 소송 변사 안 벌어져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3, 4년 됐는데 인터넷 보다가 재미난 걸 읽었어요. 이분이 사인증여 계약을 변호사 맺을 때 연세가 80이었어요. 변호사 나이가 40 정도 됐어요. 그럼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사인증여 계약을 맺었어. 근데 이 할머니가 프랑스 제일 오래 사는 할머니가 돼버렸어. 108살이 되셔서 108살이. 정말이에요? 28년 변호사가 먼저 죽었어. 대주다가. 그래갖고 그게 다 나왔더라고. 사인증여 계약 맺고 20몇 년 대주다가 그 재산 못 받고 변호사가 먼저 죽었어. 그런 일이 다 벌어지고 이거는 계약이에요. 자, 여기 등기해야 된다. 또 하나는 판결받은 부동산.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민법에도 나와요. 등기법에도 나오지만 판결은 모든 판결이 아니야. 판결 중에서 형성 판결. 이 형성 판결은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이 돼요. 등기 안 해. 판결 나오면. 그런데 형성 판결이 아닌 이행 판결, 부동산 얘기하는 거야. 이행 판결, 무슨 확인 판결. 이런 것은 판결 나왔다고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갖고 와서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하면 소유권 취득 안 돼. 그럼 판결은 등기 안 해도 되는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을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 된다. 그러면 판결의 종류, 부동산 얘기하는 거야. 토지 건물. 판결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판결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사 법원에서는 세 가지 재판의 종류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이행 소송을 제기하면 이행 판결 내고, 형성 소송을 제기하면 형성 판결 내고,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확인 판결 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부동산 얘기하는 거 형성 판결은 판결문이 어떻게 끝나느냐? 판결이 나오면요, 판결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주문. 판결문, 여기 판결문. 그럼 먼저 주문. 옛날 한자 썼는데 지금은 주문. 1, 2, 이게 이제 결론이야. 그 다음에 판결 이유가 나와. 판결 이유. 왜 이런 판결 내렸는가 쭉 나오는 거야. 이 판결 이유를 읽어보고 납득이 안 되면 항소해버리는 거야. 근데 판결 주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항상 이 형성 판결,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한다. 한다로 끝나. 한다. 하라가 아니야. 한다. 응? 대표적인 형성소송이 뭐냐면 이혼소송이 형성소송이에요. 그래서 협의혼이 안 돼 소송까지 갔어요. 가정법원에서 몇 월 며칠부로 원고 남자 피고 여자는 몇 월 며칠 이혼 하라가 아니야. 이혼 한다. 한다가 떨어지면 이혼 된 거 안 된 거야. 이혼 된 거야. 그 순간 그 말 떨어지면 이혼 된 거야. 남남 된 거야. 다만 이제 이런 구청에 이런 데 가서 신고하고 그런 거 안 갖춰도 관계없어. 이건요. 한다. 다 끝났어. 응? 우리 소지에 있는 부동산은 이렇게 지분대로 분할하라가 아니라 분할한다. 분할된 거야. 분할 등기 안 해도. 이제 팔아먹을 때만 분할 등기 한 다음에 팔면 되는 거야.
다 끝난 거야, 형성. 근데 판결 이행 판결이 많아요. 판결물 90%는 다 이거예요. 10건 중에 9건 이거예요. 뭐뭐 하라라 끝나. 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명도하라. 피고는 피고앞에 등기를 말소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을 격려하라. 하라 끝나요. 하라 그러는데 판결 났어. 근데 상대방 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럼 판결을 갖고 와서 하라는데 안 하니까 등기 내달라. 등기 내야 되는 거야. 확인 판결 확인만 하는 거야. 이 확인 판결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이 땅이 종종 땅인지 종손 땅인지 막 분쟁이 벌어졌어. 확인만 해도 분쟁이 끝날 수 있잖아. 확인만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남의 판결을 뭐 하여요? 등기하여요. 형사 판결만. 경매는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언제? 경락대금 완납 시에. 등기하지 않아 소용 취득한다. 하지만 경락자도 팔아먹으려면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할 때 공영징수. 공영징수 수용이 있는데 잡아보세요. 이 수용이 재결 수용은 이 재결 수용이 이제 토지 수용법에 따른 수용을 얘기하는데 재결 수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해보세요. 재결 수용은 수용 보상금 지급을 정지요건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한다. 수용 일자에. 수용은 3월 1일 날 떨어졌어. 보상금은 9월 1일 날 나왔어. 그럼 그 수용 관공서가 언제 등기하는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수용 보상금은 9월 1일 날 나왔는데 수용 일자는 3월 1일 날 떨어졌어. 그럼 3월 2일 날 원취득하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수용 보상금 지급을 정지 요건으로 등기하자. 수용 일자에 원칙하는 거다. 하지만 협의 수용은 그럼 이게 달라. 이 협의라는 것은 이게 계약이야. 협의 수용은 여기도 하나 더 하면 이건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하면 소유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별 큰 깊은 이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워낙 잘 나와 여기가.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저기 기출문제 보면요. 제가 5, 6년치 보면 한 문제 이 문제야. 박스 쳐놓고 등기해야 되는 거 고르시오. 등기 안 해야 되는 거. 이거 무조건 한 문제야.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논리의 문제도 아니고. 자, 이렇게 좀 봤어요. 사인 증여는 등기, 좀 더 세밀하게. 판결은 형성 판결만 등기하잖아. 남의 판결은 등기하여야. 수용도 그냥 재결 수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그렇지만 협의 수용은 뭐여야? 등기야. 이런 것도 조심해달라는 거야. 조금. 기타 법률에 규정했을 때. 거기 있네요. 거기. 237페이지에 심화학습에 있네요. 이거 다 눈에 익혀주셔야 돼. 이거. 등기 안 해도 되는 경우. 근데 이 중에서 거기 보면 특히나 주의할 게 2번 지문이요. 혼동. 이다 배워요. 법률의 규정이야. 등기하지 않아도. 하나 기억할 것은 채권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은 말소등기하지 않아도. 보세요. 모든 담보물권은 돈 갚는 날에 소멸되는 거지. 저당대 말소한 날에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1년 전에 대출받은 거 은행에 다 돈 갚았어요. 돈 갚는 날 은행에서 우리 아파트 말세에서 서류 다 줬지. 근데 내가 말소 아직 안 시키고 있어. 그 저당권 떼어보면 말소등기 안 돼 있어요. 소멸된 저당이에요? 살아있는 저당이에요? 소멸된 저당이야. 모든 담보물권은 돈 갚는 날에 소멸되는 거지. 그게 말소한 날 소멸되는 거, 말소하는 날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용익물권. 남의 부동산 빌렸으면 용익물권이야 불러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요. 모든 용익물권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그 지상권 등기를, 지역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다 소멸된 거예요.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하지 않아도. 모든 담보물권 돈 갚는 날 등기하지 않아도. 모든 용익물권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된 거다. 그 다음에 5번 동문의 별표. 이런 건 어려워요. 이 다음에 계약법 갔다 올 거예요. 당연복귀설. 그 다음에 6번이요. 이거 등기법 배우잖아. 집합건물에서 구주당 공용 부분. 집합건물의 구주당 공용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집합건물의 한 동, 현대아파트 가동, 대림아파트 가동 한 동을 집합건물이라 불러. 그 한 동을 상하, 아래 위를 잘라, 상하를 구분해서 아래 위를 잘라서 이 부분이 구조상, 독립성, 플러스, 엔드, 그리고 기능상, 이용상, 독립성을 구별해버리면 이거를 우리가 구분건물이라고 해요. 구분건물.
내 건 부를 때는 아파트 300일 내 건 부를 때는 구분 건물. 전체를 볼 때는 집합 건물. 한 동 전체를 볼 때는 A동이 집합 건물, 구분 건물. 그런데 우리가 구분 건물 몇 분으로 이루어져 있냐? 구분 건물은 이거 보면서 우리가 32평짜리 아파트 분양받으면 실평수 전용 면적이라 불러. 30평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뭐 실평수는 뭐 84제곱미터란다. 나머지 어디가 있냐? 공용 부분에 가 있어. 공용 부분. 공용 부분엔 다시 구상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이게 있고 규약성 공용 부분, 노인정 관리실 건물이 있어요. 근데 구상 공용 부분, 규약성 공용 부분, 노인정 관리실, 복도, 엘리베이터는 갑골구가 없어요. 따라서 내가 301호 소유권 이전 넣기 하면 이 301호가 공용을 갖고 있는 지분, 이 공용 부분에 갖고 있는 지분 등기하지 않아도 다 따라오는 거죠. 등기부가 없는데 어떻게 등기를 합니까? 공용부의 특실 변경은 등요하지 않는다. 이게 작년 기출문제야, 이게. 작년에 6번, 7번이, 맞아요. 6번, 7번이 작년 기출문제예요. 집합 건물에서 이 구분행위를 하기만 하면, 구분행위만 있다면 등기하지 않아도 구분 건물 되는 거예요. 이거요. 두 가지.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6번, 7번. 이렇게 나오니까 어렵죠. 그런 다음에 등기 청구권 별표 2개 치세요. 2개 치는데 심하라 적어놓으세요. 이 등기 청구권이 가장 어려운데 이 등기 청구권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등기 신청권, 등기 청구권 얘기 다 배우고 등기소 다 배우고 등기법이 2바퀴 이상 돌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물권적이냐 채권적이냐 논하기 시작해요. 이건 굉장히 지금 해도 소용없어요. 심화해서 할 거고 등기 청구권 어려워요. 굉장히. 별표 2개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꼭 해야 되는 게 어디냐. 이 등기 얘기는 내가 지금 깊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중복 등기 뭐 표제 가꾸고 등기소 뭐 등기관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중복되니까. 그래서 한번 하고 우리 민법 나올 만한 거 보는 건데 어디가 중요하냐. 일단 245쪽에 보면 중간 생략 등기라는 거죠. 중간에 가등기. 가등기 얘기도 어디서 배워야 된다. 등기법을 먼저 배우고 와야 돼. 더 가등기를. 그래야 가등기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죠. 순서를 바꾸면 내가 이거 갖고 시간을 30분 쓸 수가 없단 말이야. 응? 왜 가등기 하는 건지. 가등기 할 때는 공동시효 단독 신청하는지. 단독 특례는 뭐가 있는지. 가등기 무슨 효력이 있는지. 이걸 내가 논할 수가 없어, 아직은. 근데 중간 생략 등기 별표 2개 치세요. 2개 치세요. 거기다 그런 다음에 심화라고 써오세요. 등기 문제 약간 심화로 돌리려고 하거든요. 이것도 심화. 제가 다 체크를 해놓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하나 꼭 해야 될 게 뭐냐. 사실은 작년에 등기 문제가 2문제, 재작년에 2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3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 다 뭐가 나왔냐. 186조, 187조 아까 그 얘기. 그거랑 등기 추정력 나왔어요. 등기 추정력. 그래서 일단 뭐 가정 쟁점 이런 거는 뭐 등기부 하려고. 자, 어디를 피시냐. 248쪽에 등기 추정력 별표 3개예요. 결국은 부동산 물건만 들어와서 5군데만 볼 거야. 이 다음에 시험 보러 할 때까지. 186조, 187조 다시 한번 반복할 것이고 반드시 나오니까 중간 생략 등기, 그 가등기까지는 해. 가등기까지는 민법에서 가끔 물어요. 그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 등기 청구권. 이 5군데 2문제 나오는데 최근은 어쨌든 180, 187조랑 등기 추정력 이 문제가 하이라이트야. 자, 그래서 3개 치세요. 등기 추정력이라는 말을 볼 거예요. 이 등기 추정력이란 말은 어디서 한번 들었나요? 어디서 들어봤을 텐데 어서 1번 나 처음 듣는다 머리 털라고? 자꾸 묻지 마라 그러니까 아주 곤란해 죽겠다 야 아주. 등기 들어가면요 등기법 처음에 등기의 효력 등기하면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다. 등기에는 권리 추정력이 있다. 등기에 후등기 저지력이 있다. 등기에는 10년의 점유기한 인정한다. 등기하면 대항적 효력이 있다. 이미 등기법에 등기 효력을 먼저 가르치고 들어가. 중요한 파트야 그거. 거기서 등기 추정력이라는 말 들었을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좀 더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자, 등기 추정력. 어느 사람이 등기됐다면서 내가 토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표제부가 있고 갑구에 이제 갑구에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연 올릴 접수번호 원인 몇 월 며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자는 홍남기
홍남기를 하지 맙시다. 이거 안 좋은 걸로 등장해요, 여기. 네. 을프로, 을프로코. 이 등이 났어. 이 이름이 을프로야. 이 갑은 지금 미국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응? 기회는 찬스다 해서 다 우주만 통해서 등기를 낸 거야. 그러면 이게 우주된 문서가 등기 났다면 이 등기가 현재 유효한 등기예요? 무효인 등기예요? 그러니까 우주만 통해서 등기 낸 등기야. 남들 눈에는 을 것처럼 보일지언정 이 등기는 무효야. 이 등기가 유효하다고 우리 소유권자라는 뜻이잖아요. 응? 이 등기는 무효인데 원인이 다 우주된 문서잖아요. 그럼 등기 나더라도 이 등기 무효인 등기야. 그런데 우리 판례가 하는 얘기가 현 명의자가 현 등기 명의냐 부르는 거야. 명의. 얘를 현 등기 명의자라 부르는 거야. 현 등기 명의자가 비록 이 등기가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유효한 등기 아니라 무효인 등기야. 프로커 무효인 등기라도 법에 따라서 이것이 말소될 때까지는 3번, 2번 소유권 원인 무효. 그래서 이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뭐가 있느냐? 권리 추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추정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 명의 어떤 사람이 등기 났다면 등기 난 사람은 정당 권리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줍니다. 현재 무슨 등기일지라도 설령 무효인 등기일지라도 이 추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추정력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항상 추정력인 사람은 어떤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 입증 책임이 없어. 가만히 입만 다물으면 돼. 아, 미국 갔다 왔더니 이 꼴 났네? 이 소송 벌었어요. 판사님, 저 을한테 판 적이 없어요. 응? 저 미국 간 사람 다 의전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 무효니까 이제 형사고발했었네. 형사고발하고 민사는 말소하라는 판결 겁니다. 판사가 막 을을 째려보더니 을아, 너 이름이 을프로지? 을프로? 몇 범이니? 8범이래. 사기 8범이래. 너 이 땅 샀다는 증거. 아, 갑은 팔은 적이, 매매한 적이 없다는데 넌 샀다며. 너 매매했다는 증거 3가지만 대봐. 그렇게 말하는 정신난 판사 없어. 추정력 있다는 건 가만히 입만 다물으면 돼. 모든 입증 책임은 누가 입증하라? 갑이 입증해.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 어느 사람이 등이 났다면, 명의가 났다면, 등이 났다는 이유만 갖고도 추정력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 상대방이 뭐든 입증해야지. 등이 난 사람 보고 입증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입증 책임을 면한다. 따라서 을은 이 등기 무효인 등기라도 입증 책임을 면한다. 유리한 거지. 그러니까. 자, 그런데 추정력 어떻게 있나 보세요. 추정력은 현 명의자는 정당 권리가 존재할 것이야. 권리도 정당 소유권이 존재할 것이야. 추정해주고 그 원인도 정당에서 원인도 추정해주고 매매라 적혀있어. 원인이 정당 매매가 있었을 것이야. 그 원인도 추정해주고 그 절차도 정당 절차 추정. 이게 토지가 허가지역이야. 아, 허가지역인데 허가를 어떻게 냈는지 몰라. 어떻게 의조해서 허가까지 냈어. 그럼 허가지역이라면 정당 허가 받았을 것이야. 그 절차도 정당했을 것이야. 이 대리인 통해 등기돼서 대리인. 그 대리인 통해 등기되면 그 대리인은 정당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이야라고 뭐든지 다 추정해줘. 뭐든지 다. 권리만 추정해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등기부에 이 권리 추정 등이 났다는 이유만 갖고도 이 추정력은 적극적 추정력이야. 뭐든 적극적 추정해줘요. 등이 난 사람은 세 번째, 원래 등이 난 사람은 그 원인도 절차도 내용도 다 존재할 거, 정당 매매가 있었을 것이야. 다 추정해 주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추정력, 일단 기본만 하려고 그래요.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야. 추정력이 깨졌다는 건요. 추정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입증하라는 거야. 뭘 입증해야 돼. 분쟁이 벌어지면 지가 입증해야 돼. 자, 추정력이 깨지지 없는 게 뭐냐 그러면 가등기야. 왜 가등기 어떻게 배웠어요?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밖에는 없지. 가등이 났다고 해서 뭐 권리 추정력이 있거나 뭐 경매 신청권이 있거나 우선 면제권이 있거나 아무것도 없고 순위만 보존하는 거야. 이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가등이 났다고 해서 본등기할 권리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격하세요. 여기까지만. 추정력 없는 게 뭐냐. 사실의 등기.
사세 등기는 추정력이 허용이 안 돼요. 사세 등기란 거 어디 기재하는 거예요? 권리의 등기, 사세 등기. 있는 그대로 사실 기재하는 건 표제부. 권리의 등기는 값고 을고. 그럼 표제부 기재사항은 추정력이 없어요. 값고 을고에만 추정력이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처음에 내볼게요. 건물등기부.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3층짜리 건물로 기재되어 있다면, 건물등기 표제부인데, 건물의 소재지, 뭐 집원, 뭐 3층짜리 철거 콘크리트 들어서 슬래브 집어 다 구조가 나와요. 건물등기 표제부에 3층짜리 건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 3층짜리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추정력 없어요. 선생님들이 있는 그 사실은 대장이 우선하는 거야. 응? 대장 떼고 와서 문제 벌어지면 보세요. 판사님 대장에 보면 3차 돼 있지 않습니까? 입증해야 되는 거지. 표제부 기사는 추정력이 없어요. 스스로 입증해야 돼. 그래서 첫 문제가 건물의 표제부에 3층짜리 기재했다면 3층 건물이 존재가 추정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세 번째 얘기예요. 세 번째 얘기가 뭐냐면요. 최초한 등기를 우리 보존 등기라고 불러요. 보존 등기. 등기를 개설시키는 거. 미등기 부동산 등기부 처음으로 만드는 거. 최초로 하는 보존 등기부에는 원칙은 추정력 있나요? 없나요? 추정력 있어요. 인정돼요. 무슨 말이냐면 최초 등기 났어. 1번 등기부 1번에 최초 등기부 개설시켰어. 보존 등기 홍씨 앞으로 돼 있으면 최초로 보존 등기 낸 사람은 이 토지 건물에 정당 소유가 있을 거 추정해줘요. 촌이 있는데 원칙 총 인정하지만 깨지는 예외가 있어. 원칙 인정하자 보존 등기는 다만 보존 낸 사람이 보존 낸 사람이 건물의 신축자가 아님이 밝혀졌거나 또는 건물의 신축자가 양도를 부인할 때 이런 경우는 추정력이 깨져. 추정력이 깨진다. 추정력이 깨지기 때문에 누가 입증해야 돼요? 보존 낸 사람이 스스로 정당한 권리자라는 걸 스스로 자기가 입증해야 돼. 이 경우는. 이 경우까지 추정력 줄 수는 없어요. 그 보존 등기는 원칙은 최초 등기한 사람도 추정력이 인정되나 그러나 건물 신축자 아니냐 밝혀지거나 건물 신축 양도를 부인할 때는 스스로 입증해야지. 이제 추정력 주는 것은 아니다. 제일 많이 나온 건 요 질문이에요. 문제. 자, 네 번째. 등기의 추정력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야. 따라서 현 명의자는, 현 명의자 누구예요, 저기서? 두시가 가까워지니까 슬슬 집중력이 이제 흐트러지면서 정신이 가물가물해져요. 네, 그래요. 현 명의자 을은 이 등기 추정력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간 전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전 소유자 누구예요? 저 등기 그려온 거예요. 전 소유자가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이 등기 추정력을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인 얘기예요. 다시 할 수 있어요. 등기 추정력을 이렇게요. 그래서 어쨌든 무효인 등기고 위조된 등기건 일단 등기 명이 났다면 특히 났다는 이유만 갖고도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이렇게 유리한 거예요. 모든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진다. 물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더라도 추정력이 깨어지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규제. 이게 등이 났어. 이게 이전 등기. 그럼 추정력이 있는데 얘가 깨지는 경우가 있다. 추정력이 깨진다. 깨진다는 건 추정력 인정이 안 되는 예외가 있다. 소유 이전 등기. 거기 밑줄만 그으면 돼요. 249쪽에 3번에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 첫째, 어느 등이 나더라도 밑줄 형합이 그세요. 그대로 나와, 그대로. 부동 매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위조된 것이면 입증됐어요, 나중에. 그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 아닌 것이 입증된 때. 두
두 번째, 사망자 명의 등기 신청에서 겪는 등기. 자, 등기 났는데 이 사람이 등기 신청은요.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야. 지나간 전소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야, 이 등기가. 아, 전 전소자가 가족등록법 옛날에 재석등본이라 불러요. 사망신고가 2015년에 돼 있어요. 2015년 사망신고가. 이 등기는 2020년에 났어요. 2020년에. 죽은 사람이 등기될 수가 없잖아요. 말을 정리합시다.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면 그 이전 난 사람 원인도 정당했을 것이야. 소유권도 존재할 것이야. 절차도 다 추정해 주는데 지나간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추정력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입증해야 돼. 판사님, 사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2014년에 다 매매계약 매고 잔금 치러놨는데 제가 등기 6년 만에 내는 겁니다. 입증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 사망한 사람 등기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 또 그 계약서가 진짜지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 요 정도 얘기 기억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굉장히 사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맨날 물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게 추정력이다. 두 가지만 더.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실할 때 알아야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등기 얘기는, 이 다음에 심화가 하면 여기를 이제 중간 생략 등기 제가 등기 청구권, 등기 추정력 좀 더 보완해서 여기를 1시간 잡아서 따로 하게 될 거예요. 한번 등기법 돌고 와야 돼. 형 여기 넘기시면 259쪽에 259쪽 해보세요. 동사물권 변동. 거기 보면 선의치가 많이 나와. 258쪽, 219쪽. 여기는 X배 쳐놓으셔. 모의고사는 나와. 그런데 이 선의치 등 얘기는 과거에는 한 1회 때부터 한 20회 때까지는 그래도 나오던 분야였어. 20회 때 이후부터는 10년에 한 번 나오는 데가 변해버렸어요. 왜? 동산 얘기야. 동산 중개할 일이 없잖아. 우리가 기계 중개할 일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험에서는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내는 인전 혼동, 부동산 등기 얘기를 내버려. 그래서 이제는 논점이 아니다. 물론 이 다음에 시간 나 한 번씩 해보겠지만 아무 논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중요하지가 않아. 과거는 중요했는데. 자, 그래서 다음 주 책 어디부터 할 거냐? 261조 물권 소멸 파트부터 할 거야. 혼동이나 파트 하나 개념 잡고 가야 돼요. 나오면 그게 나와요. 자, 다음 주에 물권 소멸부터 진도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자, 늦게까지 애들 많이 쓰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